자,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자, 여기 좌표를 이제 표현해서 여기 무조건 사용되는 거는 여기서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하겠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5죠. 그지? 이 길이가 5가 된다. 맞니? 얼마야?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들린 것 같은데 방금. 초점이 바로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8 되겠죠. 8. 그럼 여기도 8이 되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 떠요? 이등변 삼각형이 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린 이게 바로 타원의 정의에 들어있는 녹아 있는 정의. 이게 장축 길이. 장축 길이가 얼마라고?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냐. 그럼 여기서 수선을 쭉 찍으면 오케이 밑변을 수직이 둘러니까 88에 이렇게 찍으면 수직이 둘러니 여기 길이가 1 되니까 높이를 체크할 수 있죠. 어쨌든 높이가 답이겠지? 2분의 1 밑변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높이 값이 바로 뭐야? 64에서 1 뺀 거. 루트 63 찾으면 되죠. 3번 7. 답은 4번이 된다. 그 다음 146번 문제. 146번 문제에서는 타원이 초점이 6,0고 마이너스 6,0인데 F와 F'를 지름으로 한 원이 있다. 원과 등장. 그러면서 얘네들을 지름하니까 당연히 중심은 0,0이 될 것이고 물론 원방을 설정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름이라고 한 순간 우리는 어쨌거나 이 좌표에서 얘네들을 연결해서 정의도 써먹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체크도 들어가는 거는 원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지름에 대한 원조각은 항상 직각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읽어보든지 말든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원위의 점 P에서 무슨 선?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되고 있네요. 접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가 150도면 탄젠트 150도는 마이너스 탄젠트 30도와 똑같으니까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우리는 관계식이 뭐야? 36이라는 걸 열심히 세워서 a제곱, 장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기울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장축 길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니까 2a 값이 얼마인지 찾아내래.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건 알겠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될 거야. 직각삼각형이 표현됐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를 뭐라고 체크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는 초점의 좌표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체크할 수 있고 여기도 6 체크할 수 있고 여기도 6 체크가 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오케이 타원의 초점간에 연결된 거니까 장축 길이를 활용해서 풀 텐데 여기서 내가 이 길이를 모르니까 k라고 미지수 단수를 놓으면 여기는 장축 길이도 모르니까 2a-k라고 설정을 일단 해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표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선? 이 접선이 키워드가 된다. 그러니까 접선을 걷을 때 접선의 좌표가 쭉 주어져 있는데 여기 왜 각도를 얘기하고 있을까? 기울기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각도가 30도라는 정보를 주고 있다고. 특수각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접선이니까 그림이 두 개 혼용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접선과 반지름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기서 수직이 되어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여기가 30도니까 요 큰 거에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60도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60도면 밑과 똑같으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된 거야? 정삼각형이 된다.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6이 돼요라고 체크할 수 있고 k 값 잡았으니까 여기가 6이야라고 체크할 수 있다. 그런데 뭐야? 여기가 직각이었다는 거. 그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된다. 대기야. 근데 여기서 1대 몇이야? 계속 b를 쓰면 1대 2죠. 10이니까. 그럼 여기는 1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2a-6이라는 값은 6루트 3이어야 돼 라고 체크해서 넘기고 나누면 a 값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찾는 거야? 장축끼리 찾는 거네. 장축끼리 찾는 거네. 그럼 얘는 6 플러스 6 3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그냥 잠깐 표현해놓은 것 뿐이고 계속 각도를 가지고 길이를 체크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146번 혼자 막상 풀다 보면
3,000%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놓으시고 147번 문제 갑니다. 자,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래 교과서에서는 2차 곡선, 그 다음에 2차 곡선과 직선의 관계라고 해서 뒤로 빠져 있는데 이게 같이 나와 있죠, 문제들은. 자,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혜연이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를 x축방을 얼마만큼 a만큼 평이동시켜서 타원과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고정된 상태면 접할 때를 기준 삼아서 벗어나면 안 만난다.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지. 그래서 접선 공식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y는 mx 그 다음 뿔마 루트 m제곱 a제곱이니까 4m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를 그으면 절편이 루트 5일 때가 최대치,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치가 될 거야. 절편만 보면. 맞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x절편과 b가 똑같죠?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루트 5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x축방을 얼마만큼 옮겨야지 안 만나느냐 그러면 루트 5를 벗어나야 되죠. 이제 루트보다 여기가 절편이 루트니까 루트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나지 않게 해서는 a 값이 절편이었는데 a 값이 평행이동의 값이니까 그 절편을 뜻한단 말이에요. 루트보다 커야 되죠. 틀렸죠. a가 이보다 크다는 부분이 a가 틀렸다. 이해되십니까? 그치?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안 만나니까 a 값은 평행이동했을 때 루트보다 커야 돼라는 거. 그 다음 148번 문제. 148번 문제는 2차 곡선에서 주로 즐겨 쓰는 문제. 포물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값, 최소값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은 최대값, 최소값 안 물어보고 있거나 최소값만 물어보고 있거나 한 방향밖에 없으니까. 근데 타원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직선, 기울기 1이네. 기울기 1짜리인 놈인데 당연히 위의 점 P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떨어져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겠죠. 이게 두 개 만나버리면 위의 점에서 거리는 최소값이 0이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마찬가지 얘기하는 건 최대치는 여기서 평행할 때 그러니까 y는 1x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평행한 거 여기는 y는 x 플러스 m이라고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멀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은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되니까 우리 구하면 되는데 뭐 기울기가 1이라는 접선을 알고 있으니까 접선 공식 그대로 쓰면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이니까 6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3 되니까 여기에 조금 밑으로 내려갔네. 다운 3 많이 내려갔네. 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체크해서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쓰는 거죠. 최소값은 뭡니까? 그럼 최소값은 루트 개수제곱이야. 1 더하기 1 루트 2분의 절대값 상수함끼리 뺀 거니까 5 빼기 3 2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루트 2분의 같은 방식이니까 상수함끼리 차니까 8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해라? 더해라. 그럼 루트 2분의 10이니까 루트 2분의 10을 유리하면 5루트 2다 라고 답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49번 문제. 웬만한 유형은 다 봤으니까. 자, 149번에 그림과 같이 타원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위의 원점 하나 0,1이니까 절편 얘기하는 단축가 0,1 여기는 그러면 2,0 찍을 것이고 근데 문제에서 안 할게. 초점을 구할 수 있죠?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그지? 여기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이 길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야? 초점 제곱은 장제곱 빼기 단제곱이니까 여기는 3이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좌표가 루트 3,0이 확보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여기 2도 찾았고 넓이의 최대값 찾으랬으니까 좌표가 두 개 표현됐다니까 기울기 정보 그럼 걔랑 뭐 할 때? 평행할 때 접할 때가 P좌표의 최대치가 바로 높이를 최대로 만든 거니까 좀 전에 했던 거 반복이죠. 기울기 얼마? x제곱분의 y니까 기울기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해놓고 얼마 체크하면 되죠. 근데 밑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체크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하게 되잖아. 루트 그래서 기울기 제곱하면 3분의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a제곱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제곱은 1이니까 우린 더하면 3분의 3을 더하니까 3분의 7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 거리 한 점에서 선까지 거리가 공식을 쓰면 높이가 나올 텐데 어차피 윗변은 2니까 높이 가누기 하면 높이만 구하면 답이겠죠.
그리고 b는 0,2부터 이 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루트 7이 그래서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150번 문제. 150번은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원래 좀 있었는데 빠진 내용이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해서 3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12보다 작고 낮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심화석으로 빠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등식만 표현됐어. 등식이라 표현된 건 바로 곡선 위에 점, 선 위에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작고 낮다 그렇게 얘기하면 쟤는 타원 안쪽에 있는 점들을 다 만족하게끔 하는 거야. 아무튼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타원에 12로 나눠버려서 장축과 12로 나누면 4분의 x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c제곱은 1,0 마이너스 1,0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장축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문제 지문한 게 그 점 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3x 플러스 2y를 제일 크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놈의 값을 뭔지 보니까 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k라고 자꾸 푸는 게 여러분 교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돼? 2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니까 여기서 k로 잡은 이유가 k 값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편 역할하니까 절편이 제일 클 때가 어디냐라고 찾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정해지면서 움직이는 거지, 관계식이. 그래서 기울기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3인 바로 접선이 두 개 나올 텐데 최대치는 절편 플러스일 때 공식 여기 마이너스일 때 아시겠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0번에다가 하나를 써놓으시면 또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지, 그치? 가끔 쓰는 거니까 산술기하는 졸업할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코시유브라츠 분식은 가끔 찔끔 쓰는 거지. 실수 a, b, x, y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한 것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코시유브라츠 분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양수 두 개의 합과 그 다음에 양수 두 개의 곱관계에 대한 최대치도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합주고 곱에 대한 최대치도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지. 곱주고 합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건 산술기하 통계를 쓰는 거야. 근데 제곱의 합을 주고 1차식의 전체 제곱값의 최대치도 물어보는 건 코시유브라츠 분식을 쓴다 그 얘기야. 근데 저걸 딱 보자마자 난 코시로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시계다 맞춰볼게요. 두 번째 풀이 과정은 풀이집이 없을 테니까 코시유브라츠 분식 방정식으로 풀면 얘는 누구 제곱한 거야? 그러면 루트 3x를 통째로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쟤는 2y를 제곱한 거야. 그런 다음에 걔 값이 10이래. 그럼 여기도 뭔가 제곱수가 와야 되고 여기도 뭔가 제곱수가 오는데 그 둘을 하나씩 믹스해서 곱한 거래. 근데 그 믹스해서 곱한 결과가 3x 플러스 2y를 만들면 된대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뭐 해야 돼? 루트 3x하고 뭘 곱해야 3x가 되니? 그러면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2y에다가 뭐 곱해야 돼? 1 곱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4, 이건 12, 12 곱하기 4는 48. 그래서 제곱한 값이 48 되는 건 루트 48, 최대값은 루트 48, 최소값은 마이너스 48. 그래서 16의 3배니까 3 최대값 찾을 수 있다. 이건 최소값이다. 이건 최대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유브라츠 분식을 이용한 풀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야, 이럴 때만 써놓고 마는 거야. 어디서만? 타원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풀이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1번 문제로 151번 문제는 문제가 이것도 이제 내용상을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제곱의 합 주고 1차식의 합 최대치도 1차식의 합 일정하게 주고 제곱의 합 최대치도 물어보는 건 코시유브라츠 이용은 편하다.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구두곡선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과외할 거 아니야? 과외하려면 뭐 이런 거 막 읊어야지.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단가가. 두 곡선의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일 때 필기하시라는 말입니다. 접선이 수직일 때 알고 있는 내용일걸? 아닌가?
수직일 때 두 곡선은 직교한다고 한다 이게. 두 곡선의 직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두 곡선이 직교한다고 한다. 곡선의 직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곡선이 직교한다고 한다. 간단하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에서 만나는 점에서 교점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수직이란 말을 두 곡선이 직교하도록 내는 선생님도 있다 얘기야. 저 멘트를 두 곡선이 그러니까 타원과 포물선이 직교하도록 하는 K값이 얼마냐 문제 고쳐서 내는 선생님도 있다고. 오래 묵으신 선생님 중에서 직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원방할 때 고1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야 돼. 원이 있는데 원이 또 하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점에서 이 원에 밑에 있는 원에다가 이거 색칠을 덧칠하면 주황색 원에다가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흰색 원에다 접선을 걷을 때 이 접선과 접선이 직교하면 이 원은 두 개가 직교한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야. 그럼 이 접선들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돼. 접선들은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돼. 그렇게 나중에 어찌 뭐 구해방정식 뒤에 있나? 구해방정식 뒤에 있지? 그게 이제 평면 관계로 얘기하는데 평면의 방정식 빠졌으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겠구나. 기백에서. 자,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만나는 점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말 대신에 두 곡선이 포물선과 타원이 직교할 때 K값 뭐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지? 자,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151번 문제. 지금 저 제목 밑에 있어서 제목 따라가기가 쉬운데 이거는 애들이 딱 평상시 문제 받았을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즉 두 곡선이 방금 뭐랬어? 직교할 때 이 직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풀이법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용해야지 기울기를 m하고 m-하고 세팅하고 풀어서 근각에서 하는 게 막 이용하면 복잡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 저 K 값이 지금 얼마보다 큰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문제의 편리성이 뭐죠? 이렇게 1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그림을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 세팅할 수가 있겠지. 초점은 2,0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원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K 값이 지금 1보다 크다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면 장축이 이쪽으로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추측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져. 그때 만나는 점이 하나 있고 교점이 있는데 그 접선이 뭐라고? 서로 수직일 때 직교된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의 점을 우리는 오케이 잡는다. x1, y1으로. 그래서 오케이 포물선의 접선 공식, 타원의 접선 공식, 위의 점에서 접선 공식을 찾아서 그 기울기를 표현하면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런 걸 써먹는다 이게. mx 그게 아니라 기울기 공식 쓴 게 아니야. 자, 접선 공식 y1, y는 기울기 위의 점 4p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x1이 될 것이고 여기서 기울기만 우린 쪽 뽑아내면 되니까 m 값이 뭡니까? 그러면 y1은 나눠서 y1분의 4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타원위의 접선은 x1x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k분의 y1 y가 될 텐데 y 대신에 y1 y 대입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정리가 필요하죠. 넘기고 k 곱하고 y1 y는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kx1 x가 되겠죠. 뒤에는 몰라요. 상관없어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m-가 뭡니까? 그러면 m-는 바로 마이너스 y1분의 kx1이 되죠. x 앞에 k수.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설정되는 거죠. 이 그림은 그냥 보조 역할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뭡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9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값 y1 제곱분의 4kx1 값이 바로 뭐가 돼요? 1이요 라고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4kx1 값이 y1 제곱임을 알 수 있다. 분수가 싫으니까 이걸 찾았다 이게. 근데 위의 점이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포물선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8x1. 아, 그러니까 얘가 8x1이 되는구나. 그 앞에다가 8x1 써주면 x1은 분명히 양수니까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지? 0인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나올 수가 없잖아. 얘가 분열이 기초돼 있으니까 포물선이. 그러니까 K가 얼마야? 2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는 건 위의 점 잡고 풀면 된다. 그 얘기야. 됐어요? 152번. 152번 문제는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타원 위에 두 점에서 근 두 접선의 교점을 치다 할 때 이건 평행한 거니까 그냥 가이드만 잡아드리면 12분의 x제곱 플러스 나눌 필요도 없는데 12분의 8 약분시키면 3분의 2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위에 점에서 접선이니까 그냥 누가 x1 x, y1 y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x1 x, y1 y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8y1 y 이게 10이고 접선 하나 위에 점에서 접선 큰 게 두 개다.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점이니까 2x 플러스 8y1 y 이게 10이다. 두 개의 교점 C 찾을 수 있다 없다? 연립 방정식. 그럼 잡혀 나오니까 삼각형 공식이 이거든지 y 값이 똑같으니까 높이만 찾으면 되죠. 별표정이 없죠. 그 다음에 153번 문제. 153번 문제는 오늘 저녁에 내가 집 밤새서 5시 반쯤에 들어갈 거야. 오늘 제일 힘든 날이거든. 스트레스 풀어야지. 내일 쉬니까. 자, 8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1이다. 그럴 때 위에 점이 있을 때 주어질 때 이렇게 알죠? 답 나왔죠? 1초 풀이죠? 이렇게 됐을 때 위의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그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 그 다음 y축하고 만나는 점이 b랍니다. 그때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모른다. 답. 공식이죠? 들려야 되는데? 네? 막 이자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외워놔야지 답 빨리 풀지. 그 다음 타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얘는 커지려고 노력하니까 이건 최대값이겠죠. 그러니까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 모인 거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넓이는 2배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넓이 뭐야? AB. 여기는 2AB. 이게 최대값, 이건 최소값.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8하고 루트 4. 루트 8, 루트 8 씌워서 곱하면 되니까 루트 32. 답은 4루트 몇이다.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 154번 문제. 154번. 154번에는 이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니까 근데 전에 팁을 알려드렸죠? 필기할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타원이 주어져 있는데 타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어요. 그럼 나 접선 찾을 수 있다 없다? 위에 점 나왔으니까 그지? x1 x, y1 y. 그래서 뭐 16분의 x1 x, 2x 플러스 4분의 y1 y니까 루트 3y는 1이다 라고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디딕 8 될 것이고 양변에 8 곱하면 x 플러스 2 루트 3y는 8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초점 두 개를 잡아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접선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한 다음에 그 놈의 각각 길이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초점 값이 얼마? 12죠. 12 루트 10이니까 얼마? 2루트 3. 그 2루트 3, 0.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 3, 0 마이너스 3, 0 되니까 우리는 이거 담낼 수 있잖아.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해서 둘이 뭐하면 돼? 더하면 돼. 됐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정해진 값이 없는데 요거를 바꿔서 이거 안 할게. 한 점에 선까지 거리면 공식 쓰는 거니까 그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요거를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FH1 곱하기 FH2, FH2 각각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 길이를 곱한 값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누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B 제곱입니다. 라고 증명하겠습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저 FH 할 때 그거 한 점에 선까지 거리고 하고 한 점에 선까지 거리고 해서 곱하고 있을 텐데 그냥 이거 아시는 분은 이거 딱 했을 때 4 답하고 그냥 나온다고.
이거 곱한값 물어보는 거 이제 문제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적어놓으시고 곱한값 4다. 그럼 그게 곱한값이 왜 b제곱이 되는지 증명을 하겠습니까? 자, 타원이 주어진데 일반화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이게 지금 얼마래요? 그랬더니 이게 1이래요. 그럼 우리는 초점도 가칭해서 늘 하던 대로 C,0하고 마이너스 C,0를 띄울 거야. 그럼 이제 접하는 선이 쭉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우리는 접선 논리를 펼쳐서 이게 뭐 접하는 선은 아니겠지만 접선까지의 거리 2개 곱한 게 지금 b제곱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 극단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 타원을 생각해. 접선이 어차피 2차 곡선은 어떤 공률적인 성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체크하면 초점이 나올 것이고 초점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거리는 뭐야? 바로 단축 길이가 되니까 b 곱하기 b니까 b제곱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b제곱이라고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기울기를 가지는 놈이 나왔을 때 그럼 얘는 기울기를 m이라고 안 가르쳐줬으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우리는 위쪽에다 했으니까 플러스 값만 체크하자. 그러면 a제곱 m제곱이 될 것이고 공식 쓰면 b제곱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t가 될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C,0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와 마이너스 C,0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D1과 D2를 곱하겠다 이게. 그럼 D1이 뭡니까? D1은 한 점에서 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개수제곱의 합 m제곱 플러스 1 y제곱이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라고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하는 거니까 m의 x자리에 c 대입하면 cm이 될 것이고 y는 0 되니까 뭐 넘어와서 빼든 말든 상관없지. 그래서 cm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그냥 바로 옆에다 쓸게요. d2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d2로 쓰면 d2는 뭐야? 안절했지? d2는 마찬가지로 개수제곱이 하니까 똑같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라고 표현될 거야. 그런 상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여기도 뭐야? 마Cm이 되고 y는 0이 되죠. 여기는 마Cm에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루트 a제곱 m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 표현되는데 분자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합차 공식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루트끼리 똑같은 거 곱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지는 제곱수가 될 것이고 m제곱 플러스 1 될 것이고 합차 공식에서 이거 제곱한 건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c제곱이 그러니까 c제곱 m제곱이 붙죠. 이때 공통인수가 m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m제곱을 묶어내면 뭐가 되니? 맞냐? 맞게 쓴 거지. m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 뭐 잘못 쓴 거 있나? m제곱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죠. 그 다음 더하기 이거 b제곱 되죠. 잘못 쓴 거 없죠? 근데 m제곱 묶은 겁니다. 이거 두 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 제곱은 장제곱 빼기 단제곱이라는 그 관계식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b제곱이 되죠. 그럼 b제곱이라고 얘가 표현돼서 묶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묶고 나면 이렇게 m제곱 플러스 1분의 b제곱 묶었더니 이게 b제곱이면 알아야 돼. b제곱 묶으면 b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약분되니까 거리의 곱은 항상 b제곱이 일정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무조건 접선은 장축이 어느 쪽으로 표현되어 있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물어봐도 답은 오케이? 내신 문제로 저렇게 출제하면 빨리빨리 풀고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거 내면 거기에 통역을 달아서 한 문제 그거 하면 되죠. 근데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문제들은 전부 다 정의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저런 거 써먹을 일이 없어요. 내신 대비 때문에 하는 거지. 패스. 그 다음에 155번 문제. 155번은 타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타원 위에서 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우린 위의 점을 확보해서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1값은 1이라는 관계식을 위에 좀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이라는 논리를 펼치면 접선 논리는 얘가 좀 한 이 정도 각도에 싸주는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 수민아님 키가 좀 작아. 아니. 또 얘기하지 말아서. 자, 그다음 주어진 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접선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제곱분의 그 다음에 2x 플러스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가 1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린 기울기를 표현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뭡니까? 그러면 넘기고 b제곱 곱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이항시키고 b제곱 곱한 거니까 x 앞에 계수만 보는 거니까. 됐어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따라서 a제곱은 2b제곱이다라는 관계식 찾을 수 있고, a제곱이 2b제곱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b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우린 b제곱분의 2, b제곱분의 1도 하니까 b제곱분의 3이 나오는데 그게 1 나온다. 그럼 b제곱은 3이 될 것이고 b제곱이 3이면 얘는 6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타원과 같은 초점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a제곱은 얼마라고 정리 6, 그 다음 b제곱은 얼마라고 3 정리, 그러면 초점 제곱은 장제곱 빼기 3제곱이니까 초점 제곱도 3 이렇게 표현되죠. 그 뿔마루스 3. 근데 단축이 얼마? 8.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a제곱 장제곱 빼기 단제곱이니까 단축 길이가 2b인데 그게 8 되려면 b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b제곱은 얼마? 16. 넘어가면 얼마? a제곱은 이게 바로 19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 설정한 게 19분에 어쨌든 장축 길이는 a 값이 뿔마 루트 19라고 그림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아까 똑같은데 루트 3,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 체크한 다음에 단축 길이가 지금 얼마냐? 단축 길이가 지금 8이니까 4. 뭐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그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체크해서 어쨌든 타원 모양이 형성이 됐는데, 문제 지문은 이런 타원 위에 S점과 T점이 돌아다니는 점인데 S제곱 더하기 T제곱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우린 이런 거 보면은 늘 그 점 사이의 거리죠. 만약에 S분의 T에 대한 최대값 물어보면 얘는 X좌표가 밑에 깔려있고 Y좌표가 위가 있으니까 원점과 연결된 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게 정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점과 S, T 사이의 거리를 뭐한 거? 제곱한 거야 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 데가 원점, 중심 0,0부터 제일 멀리가 어디냐? 우리 태양계에서 했던 것처럼 제일 멀 때가 여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루트 19니까 그걸 제곱하면 답은 19다라고 해서 참 쉽구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56번 문제. 156번 문제는 오늘 좀 일찍 끝나려나? 몇 개 남았냐? 스텝 3까지. 그럼 뭐 남은 시간 동안 뭐해? 뭐 숙제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지? 집에 일찍 가봐야 뭐 할 일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몇 개 남았어? 8개? 수고해. 그래. 시간을 볼까? 아니야? 빨리빨리 끝내고 시작. 자, 문제에서 156번은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근데 양변 4로 나누면 4분의 x제곱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이게 1이다 표현됐고, 1,3에서 접선이 x축 y축에 만난 점이 각각 ab라고 했다. 그 장축이 이제 y축 쪽으로 표현된 거지. 그럼 이렇게 쭉 표현해서 1 뿔마 1, 뿔마 2 체크해서 이렇게 그림 대충 윤곽 떠주고, 그 다음 1,4분의 점 a, b에서 접선을 넣었다 했으니까 당연히 접선 공식 쓰겠구나. 그때 여기가 a,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이 b다라고 설계 끝났고, 삼각형 AOP, p좌표는 여기다. 그래서 AOP 요거, 그 다음에 BOP 알았어? BOP가 뭔지 아니? BOP 넓이, 그때 넓이가 각각 S1과 S2인데 AOP 넓이가 S1, BOP 넓이가 S2다라고 되어있어. 확률열차를 알아? 모르지?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확률열차를 아는 사람은 군대 갔던 거고, 확률열차를 모르는 사람은 군대 안 갔던 사람. 물어봐. 삼촌 방이야 아니야 물어보는 거 필요 없어. 확률열차 알아? 자, 그럼 어쨌거나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저 상태에서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절편을 체크하면 되죠. 자, 위에 점에서 공식이 뭐야? ax 플러스 아무 방도 없고, 그 다음 오케이 좋아. 저기다 바로 집어넣을래.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4의 x가 되겠지. 위에 점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이게 1대. 근데 우리 절편 체크하는 게 목적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y는 b분의 1 나오니까 여기 절편 b좌표가 0, b분의 1이 뜰 것이고 y에 0 넣으면 4분의 1 뜨는 건 그냥 확보 4분의 1, 0 된다. 됐죠? 잘못한 거 있어? 방금 수치씨 뭐를 의미하는 거야? 4. 네? 아, 잘했다. 한 건 했다, 야. 4. 그럼 나누는 거 얼마 돼? 얘는 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b분의 4. 그럼 이제 넓이 구하면 되죠. S1은 뭡니까? 10 표현해주면 되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맨 밑변 길이가 2분의 1 해서 2a분의 b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S2는 뭡니까? 그러면 S2는 이쪽 넓이, 이게 y좌표에다가 여기 x좌표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2b분의 4a가 될 텐데, 정리를 해주면 b분의 2a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 됐으니까 S2가 S1의 3배한 거니까 여기다 3배한 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몇 B? 3B.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B분의 2A. 잘하고 있는 거죠? 곱하면 4A 제곱은 얼마야? 그러면 3B 제곱과 같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찾은 식, 비례식으로 찾은 건데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귀찮이구나. 갖다 대입하면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나 고맙네. 4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야? 4라는 식 대입한 거죠. 근데 4의 제곱이 여기 딱 돌출되고 있으니까 가로 집어넣으면 3b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4니까 4b 제곱이 4, b 제곱은 1, b 제곱은 1 집어넣으면 a 제곱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b는 얼마? 1. b가 1이면 a는 4분의 3, 2분의 6, 3 곱하면 답 2분의 3이라고 체크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형 9번. 야, 이건 다 똑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네. 157번 문제. 타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거나 아니면 위의 점을 미지수 잡는 거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 끄트머리를 읽어보시면 뭐 기울기의 조건이 나와서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공식을 쓸 텐데 여기는 무게중심을 구하고 있네. 무게중심의 x좌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의 점을 미지수로 잡는 거지. 그지? 힘들지? 풀고 싶지? 아니야? 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위의 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위의 점을 여기서 뭐라고 잡아? 그냥 그림 안 그릴게요. 위의 점을 x1, y1으로 잡자. 그럼 거기서 그 접선은 일단은 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x1 제곱 더하기 위의 점은 연립방정식 풀 수밖에 없어요. 1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접선은 4분의 x1, x 그 다음 플러스 y1, y가 1인데 얘가 여기서 출발된 점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 4 대입하면 y 값은 1이어야 돼. 라는 거. 4사약분 x1 플러스 y에 1 넣으면 y1은 1 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풀기 싫어도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4y1 제곱은 4y1 y1이 1-x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얘는 1-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놈이 얼마나 1이다 라고 표현되죠. 여기서 여기는 다 x값 찾을 필요 없지. 왜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 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x에 관한 이게 접점 x좌표잖아. 그치? 접점 x좌표니까 우리가 무게중심 찾으려면 p는 x값이 알려져 있으니까 얘는 p 무게중심 구하려면 뭐 해야 돼? 4 더하기 x값 두 개를 더한다. 그 두 개를 알파하고 베타하고 두 분의 합이니까 나누기 3하면 되죠. 그래서 그 두 분의 합만 찾으면 되지. 그 두 분의 합은 암산하면 몇 분의 5x 제곱에 곱한 것도 그냥 8x 나오지. 5분의 8 여기가 5분의 8 제곱은 15분의 8이다라고 답 찾을 수 있다. 없냐? 아니지. 더해야지 이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전개할 필요 없죠. 근각에서 관계로 합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8번 문제. 158번도 5,2에서 타원의 근 두 접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했으니까 그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맞습니까?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X끼리 더한 거, Y끼리 더한 거 이렇게 찾아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한쪽을 몰아서 우리는 관계식 찾으면 되죠. 얘가 지금 위의 점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아무거나 위의 점을 하나 잡을 거야. x1, y1. 물론 얘들을 사용해도 돼.
그러면 x1, x에 그 다음에 x1 제곱 플러스 5y1 제곱은 10이고 안 말리니까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면 x1, x에다가 플러스 5y1, y는 얼마? 1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걔가 저 5,2에서 근거니까 5 대입하고 2 대입하면 우리는 5x1, 5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x1 플러스 2y1은 2야라고 표현되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 값들의 합이 나오겠지.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정리하시면 x 좌표는 y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x 값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2y1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x1, y1이 될 수 있는 놈들은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식 찾을 수 있는데 a 값, x 값이 a일 때는 y 값이 b일 때라고 표현해서 이거. 그 다음에 x 값이 뭐? y 값이 x 값이 c일 때는 y 값이 d니까 c는 마이너스 2d 더하기. 그러니까 우린 이거 두 개 한만 알면 얘네들의 합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근각에서 풀 건데 y들의 합을 찾는 게 편하겠죠.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x1은 뭐야? 그러면 2-2y1 말리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 2y1 눈빛이라도 줘. 플러스 5y1 제곱은 얼마야? 이거 10이야 나는 거.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얼마 되지? 계속 쳐다보겠다는 뜻이구나. 알았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얘는 9y 제곱 될 것이고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8y1이 되죠. 나머지 상수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y좌표들의 합이 뭐다? 바로 b하고 d의 합이죠. 그러니까 b하고 d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9분의 8이 나오니까 x좌표들의 합을 찾는 방법은 이거 두 개 더해서 풀면 된다. 됐죠? 자, 159번 문제는 자 0,2에서 타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라 하고 타원의 두 초점 중에 하나를 F라 할 때 문제에서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대칭성을 아는 애들은 증명할 필요도 없지 그지 얘들아. 그죠? 축대칭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랑 같아 안 같아 초점 여기다 찍어놓으면 초점도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길이랑 이게 같겠죠. 왜? 얘가 지금 축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축에 절정 넣고 축에 절정 넣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는 그냥 확보가 되네.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장축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8, a는 루트 8, 2a는 2루트 8. 그래서 4루트. 됐죠? 그럼 이제 이 길이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좌표를 찾아야지. 여기 x0, y1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0,2를 지난다는 거 우리 지금 계속 했던 거 위의 점. 그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멈추라는 뜻을 알게 해야 돼? 위의 점 갖다 집어넣으면 알았어. 8분의 양변에 8 곱하면 x1 제곱 x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8. 지훈이가 순락을 안 했어. 눈빛으로. 자, 이거 곱하면 이게 되는데 거기다 대입하면 x1 x 플러스 4y1 y는 8 될 테니까 x1 제곱 더하기 4y1 제곱은 이거 8이다. 근데 0,2에서 봤으니까 좀 쉽게 나오죠. 0,2. 그럼 8y1이 8이니까 y는 얼마다? y는 2다. y1 1 집어넣으면 x1 제곱은 4니까 x1은 1,4분의 점이라고 가져가면 2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좌표가 2,1이면 이 좌표도 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인지 답 나오지? 4. 됐어. 넘어가자. 그 다음 160번 문제. 160번하고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PF 곱하기 PF 자시가 나오고 있는데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아니야. 근데 특이하게 몇 번 나왔다고? 60도. 다 왔어. 자, 25분의 x제곱하고 9분의 y제곱이 1인데 위의 점 P에서 초점을 연결한대요. 장축 길이 여기가 5,0, 마이너스 5,0, 0,3 이렇게 3, 5 답안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초점을 찍으면 오케이 이게 5니까
이건 3이니까 이건 4다라고 해서 4, 제곱씩 할 수 있죠. 이 길이가 이랑 같다는 걸 인식을 자꾸 시킨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질문한 건 초점이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찍히는데 문제에 질문한 건 뭐야? 타원 위에 한 점 찍어놓고 그 다음 PF하고 PF-를 곱한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단서가 뜨는 게 가운데 끼인 각이 어떠다? 60도다 라고 끼고 있어요. 난 이 길이 알죠? 얼마입니까? 바로 8이죠 라고 설정할 수 있지. 그럼 문제에서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 알는 특수가 맺었을까? 이쪽으로 특수가 없었으면 이거 각을 쪼갤 수도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타원에 정이 있어야죠. 장축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장축 길이는 2a가 바로 a제곱이 5니까 a제곱이 25니까 a는 5가 되면서 10 나오니까 여기다 10 체크하시면 10-k라고 한다면 좀 짧은 쪽을 단문자로 잡아주면 되지. 그럼 이제 딱 떴죠?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요소가 나오고 가운데 끼인 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어느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 10-k에 대한 제곱에서 나머지 두 변 곱한 거 2배, 곱두배를 빼는 거죠. 10-k. 그거의 코사인 끼인 각인데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고 k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0k, 그 다음 플러스 100, 그 다음 분배하면 이건 막 k제곱, 뿔 k제곱 되고 플러스 k제곱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0k가 되고. 그래서 몇 k제곱 되냐? 8824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3k제곱, k제곱이니까 3k제곱이 될 거야. 3k제곱에서 마이너스 30k가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100이네. 그럼 플러스 100 넘어니까 플러스 36이나 36? 플러스 36은 얼마? 이게 제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풀고 있으면 안 되죠. 3으로만 약분시키면 뭔가 늘 이런 게 숨겨진 거죠. 3으로 약분 12.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k 곱하기 10-k까지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묶어갖고 넘긴 거 그게 바로 12가 되죠. 그래서 10이다 라고 체크하면 된다 얘기야. 그 다음에 161번 문제. 이것도 냄새나지?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사인 법칙은 사인 각분의 대변이 2r. 자, 어증 36 주어져 있으니까 36 나누면 36분의 x제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36 나누면 9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해서 혹시나 초점 체크하면 장제곱 빼기 단제곱이니까 c제곱은 27 나오죠. 이제 36 빼기 구하면 지금 c 값이 얼마나? 27, 루트 27, 3루트 3이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 찍어놓으면 3루트 3,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3,0과 그 다음에 아무튼 장축이 6 마이너스 찍히고 3 마감 찍힐 테니까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요 거기서 이제 관계식이 딱 뜰 텐데 문제에서 PF와 PF-의 길이니까 타원이 한 점 떴으면 PF-가 더 길 것 같으니까 짧은 쪽 K라고 잡으면 여기는 몇 K? 2K가 설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의 초점가니까 초점의 2배, 6은 3이 표현되죠. 그때 끼인 각의 크기 세타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린 K값 찾을 수 있죠. 정의 3K가 12? 그래서 3K가 10이니까 우리 K값이 4야 라고 해서 여기는 4, 여기는 8.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구하니까 코사인 응용 공식 써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대변 제곱 빼는 거죠. 그래서 6루트 3에 대한 제곱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변 제곱의 합 4제곱 더하기 8제곱 그 다음 밑에는 곱두배가 9죠. 그래서 이걸 풀지 마시고 이거 위에 분자계산 한 다음에 약분을 치는 게 낫죠. 자, 얼마입니까? 16 나올 것이고 64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36의 3배니까 얼마니? 36의 3배면 36의 3배는 108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108 빼는 거야. 이건 둘이 합치면 얼마지? 80? 80하고 108의 차이는 28? 그럼 마이너스 28이 뜨니까 마이너스 28 써주면 코사인 각도 구하는 게 아니네. 약분시키고 7 16분의 7 답하면 되죠. 1번 답. 됐지? 코사인 법칙. 니네 코사인 제1법칙은 배웠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배웠어? 교과정대로? 정사용할 때, 공간 사용할 때 코사인 제1법칙
필요한데 다음 볼 때 알려줄게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161번 문제 했냐? 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162. 자, 162번은 좀 별표를 쳐가지고 자연선에 대해서 타원 20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이 1인데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리면 요거 그림이 a제곱은 얼마? 20 나오고 그 다음에 b제곱은 얼마야? 이렇게 했을 때 4가 나오죠. 그러면 초점 제곱은 장제곱 빼기 단제곱이니까 16이 나올 거야. c는 뿔마 4. 오케이? 그럼 장축이 이제 표현될 텐데 4,0이 초점이 된다. 마이너스 4,0도 초점이 된다. 얘네들은 초점에 대한 정보다. 이게.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과 초점이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이제 원의 중심하고 초점이 공유되어 있어. 이게 원의 중심이자 초점이야.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야? n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열하고 접목시킨 거지. P1이면 반지름 1, P2면 반지름 2 이렇게 관계식이죠. 그럴 때 마이너스 4,0도 이게 A라는 점에 있으니까 초점 두 개를 지금 원하고 접목시킨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P&A의 합이 뭡니까? 옆에다가 시그마 칠수니까 시그마 공식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뭐라고? 마이너스 4,0 맞습니까? 원의 중심. 이거 그러면 이게 1, 2, 3, 4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지? 반지름 길이가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1, 2, 3, 4 했으니까 반지름 1, 반지름 2, 반지름 3, 반지름 4, 반지름 5, 반지름 6, 반지름 7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4,0이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마 4,0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4,0이면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거 그림 잘못 그렸네.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죠. 크리스탈 수정. 여기다가 체크한 거야. 마이너스 4 체크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4,0하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초점이 나오는데 PN이 어디 있습니까? PN이 타원과 어디? 원이 만나는 점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의하면 원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 쪽만 생각해야 됩니다. y가 0보다 큰 거 같은 거. 다시 기억나냐? 이게 무슨 점? 초점 F? 문제 기억력 나쁘네 이거. 문제 써놔야겠다. 시그마 n이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PNA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PN이 뭐야? 원과 만나는 점. 됐습니다. A는 이게 A 됐어. 원과 만나는 점이 타원과 만나는 점이 요거 하나 반지름이 1짜리네. 여기가 P1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2짜리 아까 반지름이 n제곱이었으니까 여기 P2가 될 것이고 여기 P3가 될 것이고 P4가 되겠죠. 이걸 그림 그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P6까지 갔냐? 그림 완전히 잘못 그렸고 슬프다. 1, 2, 3, 4, 5, 6, 7 누구야? 7 8까지 가고 있지 않나? 하나 더 그랬어야 되는데 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원 맞습니까? 그럼 8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8이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더 있다고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P8 이 대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PNA니까 A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놈들의 합을 지금 구하라 그 얘기야. 그죠? 그런데 요거서 타원 정의가 이용되는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즉 뭐야? PN 그 다음에 여기 점을 A라고 잡혔으니까 PNA 더하기 여기 뭐라고 할까? F냐? F. 그럼 P1, PN, F는 늘 뭐가 됩니까? 어느 점에다 찍든 PNA 더하기 PN, F는 바로 타원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을 연결하니까 장축끼리가 되죠. 장축끼리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없어? 이제 20 나왔지? A제곱 20이니까 루트 20에 2배 하면 얼마?
A가 1루트 4, 2루트 나왔으니까 얘가 4루트로 일정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거 넘기기만 하면 우리가 P&A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P&A는 뭐야? 그럼 4루트에서 바로 P&F를 뺀 거라고. 근데 P&F는 뭘 뜻하는 거니? 바로 P&F는 바로 원의 반지름 뜻하죠. 그러니까 P1이면 반지름 1, P2면 반지름 2, P3면 3이니까 Pn이면 n이 되니까 4루트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체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요게 되니까 4루트 몇 번 더해? 8번 4, 8에 32 루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이니까 자연수학 방정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단백을 태워요. 그래서 이거 빼기 36 그래서 문제에서 p 값이 얼마야? q 값이 얼마야? 둘이 더하래. 근데 이거하고 이제 이거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삼 진명하고 30 더니까 마사 3번이 된다. 그 다음 문제는 163번 문제인데 163번 문제는 두 초점을 F하고 F'랑 하고 초점 F와 가장 가까운 꼭지점을 A라 한다. 이 그림에 초점을 여기다 잡아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긴 절편 6 얘는 0 되는 값이 뭐야? 루트 20 되는 거 루트 20은 2루트 5 체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6 되니까 이 길이가 2 되니까 이거 제곱 36에서 20 되면 여긴 16 되니까 초점의 좌표가 얼마야? 4라고 찍혔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8 되고 여기는 8 되고 여기 60도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저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옆에 값을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PA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옆에 값을 다 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죠. 여기 옆에 값 120도. 그럼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AF 길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AF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0, 6에서 4를 뺀 거니까 여기는 2가 되겠다라는 거 그림 속에 잘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요거는 타원이의 점에서 초점과를 연결한 거니까 장축 길이 그럼 장축 길이가 A제곱이 36이니까 얘는 6 나오면서 이 얘는 12가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를 K라고 슬포시 잡은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장축 이 A는 얼마?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12-K라고 잡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가운데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는 거구나. 코사인 법칙 써서 K값 찾은 다음에 다시 여기에 120도 특수가 나왔으니까 요거 길이를 X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써? 2번 써서 해결하는 문제가 된다는 걸 윤곽을 잡을 수 있죠. 가요? 간다는 말이 풀라는 얘기야?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명확하게. 그럼? 그래. 선생님 아까 로봇 같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끝났네. 그래서 이제